이번 선거의 특징 중 하나는 거대 양당이 텃밭으로 자신했던 지역들이 격전지가 됐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전북지사 선거 결과에, 국민의힘은 대구시장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양당 모두 텃밭 사수에 안간힘을 쓰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보수의 심장으로까지 불려온 대구에서는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이 블랙아웃 직전까지,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이 블랙아웃 직전까지 접전 양상을 보인 겁니다. 김 후보는 어제 유세 과정에서 이번에야말로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눈시울까지 붉혔고요. 추 후보는 대구만은 뺏겨서는 안 된다라며 정권 견제를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 제가 이 노래 한 곡 한번 올리고 감사 인사를 마칠까 합니다. 가랑잎이 휘날리는 전선에 닿을 밤 그 목소리가 미워라. 감사를 함께 드려야 할 사람이 있어서 우리 사모님 모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 외쳐주세요. 시작! 대구를 반드시 우리가 승리해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다. 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찍어야 되겠구나. 여러분께서 그렇게 결심을 하고 바로 우리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우리 대구 시민들을 한 곳으로 힘을 모아주고 계십니다. 국민의힘이 전통적인 텃밭인 대구 사수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역시 전통적인 텃밭인 전북 사수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현금 살포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된 후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현직 전북지사죠. 김관영 후보의 돌풍이 심상치 않기 때문인데요. 전북지사 후보들의 어제 유세 모습도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더불어민주당 집권여당 도지사 후보인 이원택 도지사 후보를 지지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그래야만 이 국정이 안정적으로 계속 운영될 뿐만 아니라 무소속 후보로는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무소속 도지사 민주당이랑 대통령하고 서로 업무 협조하는데 애로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공격을 해요. 저는 세 달 안에 복당한다니까요. 유권자가 김관영이를 선택해서 정청래 대표의 공천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 전국 도민들이 보여줬는데 거기에 역행해서 다른 의사결정을 한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최병묵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대구시장 상황을 여쭤보겠는데요. 역대 대구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당선된 적은 없습니다. 무소속 후보가 한 번 당선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 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일단 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승리라는 파란까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글쎄 뭐 예측이 쉽지는 않죠. 근데 이제 초반에는 사실 그 전국적으로 민주당 지지율 워낙 높았으니까 대구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리고 김부겸이라는 인물만 놓고 보면 뭐 충분히 대구시장을 할 수 있는 인물 아니냐 하는 평가들이 이제 심지어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 유권자들에게까지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사실 대구에서 민주당 지지도는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민주당 지지도는 상대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에 못 미쳐요, 훨씬. 그런 걸 보면 민주당과 김부겸이 결합됐을 때 과연 유권자들은 김부겸을 선택할 것이냐 민주당을 선택할 것이냐의 딜레마 같은 상황에 빠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초반에는 김부겸을 보고 대구 유권자들이 그 지지 의사를 많이 밝힌 것들이 이제 여론조사에 반영이 됐었는데, 그 다음에 민주당 공천을 받고 민주당의 김부겸 후보가 되니까 김부겸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좀 빠지는, 대신 국민의힘의 추경호 후보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비해서 대구에서는 워낙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플러스 요인이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이제 혼전 양상으로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됐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봐서는 대구까지도 민주당과 혼전이다 하는 걸 아마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그건 현실이 돼 있고요. 그 현실이 과연 민주당의 김부겸 이런 딜레마를 김부겸 후보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오히려 여기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김부겸 후보가 자기 개인 브랜드로 이번 선거운동을 끌어왔으면 혹시 지금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자, 민주당 상황은 차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전북지사 선거 상황이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당에서 제명된 뒤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관영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또 여당은 여당대로 전북에 상당한 조직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김관영 후보의 바람이 조직을 이길 수 있을지 아니면 미풍에 그칠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현 시점에서 상당히 예측하기 쉽지 않은데요. 저는 뭐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투표함을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전북에서 무소속 후보가 이렇게 돌풍을 일으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데 그 이유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뭐 김관영 무소속 후보는 지난 4년 전에는 민주당의 공천으로 그 지사에 당선됐던 말 그대로 민주당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뿌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공천한 이원택 후보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시선이 결국은 지금 두 명의 똑같은 민주당 후보 중에서 어떤 사람이 나을까를 선택하는 그러한 형태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럴 경우에는 결국은 인물 대결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여러 가지 뭐 정치적 위상이라든지 인지도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김관영 현 지사가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김관영 후보가 이 민주당에서 징계를 받았던 결정적인 이유가 대리 운전비를 줬다는 것인데 똑같은 이유, 비슷한 이유가 제기되었던 이원택 후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식사비 대납 의혹이 있었잖아요. 물론 뭐 당의 감찰 결과 문제 없다고 하지만 그 감찰 결과에 인정을 못해서 또 당내 따돌한 경쟁자가 상당한 기간 단식을 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다는 측면이 유권자 시선에서는 거의 비슷한 힘인데 야 이것은 좀 김관영 후보가 좀 억울한 거 아니야? 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번 전북지사 선거를 민주당 내의 차기 당권 싸움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선도 강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번 이원택 후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뭐 부족하고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표하고의 그런 관계 때문에 공천이 된 거 아니냐는 그런 또 의구심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조직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튼튼하고 강하기 때문에 이런 김관영 후보의 돌풍을 잠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투표함을 열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결과를 좀 지켜보고요. 전북, 전라북도 도민들의 민심도 한번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